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임금 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요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거에 따른 그 시뮬레이션, 등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임금 채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등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됐고요. 전세권이 2019년 8월, 2019년 3월입니다. 강제 경매가 2019년 5월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2019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이 총 5천만 원인데 채권자가 3명이 걸려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최 씨에서 각각 1천, 2천, 2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임금 채권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임금 채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굉장히 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요게 이제 임금 채권자들이 임금 채권에 기해서 공동으로 가압류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사례고요. 자, 이런 경우에 결국은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라면은 전세권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중개인의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다른 일반 채권이라면은 배당 절차에서 전세권이 최우선적으로 경매 배당금을 수령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금 채권의 특성상 설정 순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고요. 그다음에 배당 요구한 전세권 말소되고,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고, 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고요. 그다음에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 이렇게 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요게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전세권은 배당 요구로 인하여 배당금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저희가 누차 앞전에서도 앞 강의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소멸한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중기 이내에 적법하게 한 배당 요구여야지만 그 배당을 해준다. 배당 요구 중기를 경과하면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순서는 첫째는 임금 채권 중 3개월 미지급 임금 및 3년치 미지급 퇴직금이 먼저 최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겠고요. 2순위로 전세보증금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3순위로 임금 채권 중에 1번을 제외한 금액이 배당을 받고, 나머지 이제 기타 채권이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번, 4번은 사실 저희의 이제 관심 바뀌고요. 1번과 2번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전세권자가 배당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물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경매 물건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모든 등기는 다 말소가 됐고, 단지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낙찰자하고는
이해관계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렇게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렇게 등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등기 보겠습니다. 어,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임차권이 이번엔 먼저 나왔습니다. 임차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임차권이 먼저 들어왔고, 3월 17일이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5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가압류도 똑같이 정황상 임금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요 임차권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되겠죠. 무조건 인수고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 첫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전액 다 납부되면 1단계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말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A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B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 강제 경매 개시 결정도 이렇게 말소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단계로 자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 최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수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 단계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전세권이라면은 매각대금 완납 단계, 매각대금 납부 단계에서 이것도 이렇게 다 말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찌 그어지겠죠. 그렇지만 임차권은 이런 내용이 민사집행법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세권만 이렇게 됩니다. 임차권은 그렇다면은 매각으로 인해서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매각 당시에,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 당시에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임차권 등기가 영원히 살아남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임차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로 배당 기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단 3개월 미지급 임금하고 3년치 미지급 퇴직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관계로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변제 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자, 바로 요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등기가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여기서 설명이 있었죠. 배당 기일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매각대금 납부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달, 뭐 한 1, 2주 정도 더 지나가기도 하고요.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각대금이 전액 다 납부가 되면은 매각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앞에서 봤었던 이런 이 말소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요 등기가 매각대금 납부하는 날 할 수 있는 등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에 2단계로 배당기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 왜냐?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의미는 나 이 계약 더 이상 나도 싫다. 나의 이 계약 나도 깨고 싶다. 더 이상 이 임대차 계약을 나는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배당표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배당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기일에 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3개월 미지급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이 만약에 과다하다. 그러면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는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요 가압류 채권이 있죠. 요 사람들의 채권 중에 여긴 지금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령 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오버하는 가령 뭐 한 6개월 못 받고 한 5년 6개월에 6년 못 받은 임금이 6개월 치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6년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 실 다 때려 넣습니다. 가압류할 때. 근데 배당을 받을 때는 사실 이제 경매기에서 그 중에서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골라내는 거죠. 발라내가지고서 그걸 최우선 1순위 배당 순위로 잡고 놓고 그 다음에 돈이 나오면 임차보증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다하게 된다.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 과다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보증금을 배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도 배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배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쨌든 간에 못 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시키려는 전제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아야지만 이게 말소가 되는 건데 일부라도 못 받으면은 이게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도 못 받으면은 더더욱이나 말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저기 앞에 그 조세편에서도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 부분이 이제 경매 절차에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뭐 꼭 상가나 주택이 아니더라도 이건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어, 그 낙찰 받을 때 최선순위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물건이면서 임금 채권이 나온다면 그런 리스크를 낙찰자는 박인함 씨는 그 리스크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임금 채권이 만약에 소액이고 임채권도 낙찰 금액에 비해서 그 적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조금 떼가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을 받는 구조라면 낙찰자가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다해가지고서 이 임차권이 배당을 못 받으면 자기가 떠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경매에서 낙찰을 시도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한 권리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가 어디 나왔었죠? 앞편에 조세 쪽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조세의 법정기일이 앞서게 될 경우에는 어,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전액 다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되면 그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게 된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쪽 그 임차보증금 아니죠. 저기 임금 채권 쪽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만 이제 그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